저와 친했던 친구 중 한 명은 유난히 귀신을 자주 보던 친구라 이 친구와 겪은 이야기가 무척이나 파란만장합니다. 그중 한창 유행했었던 혼자 하는 숨바꼭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 현재 20살의 건장한 청년입니다. 때는 작년 이맘때쯤이었고 19살의 한여름이었죠. 20대 중반의 얼굴을 너무도 일찍 가져버렸던 저와 제 친구는 바를 자주 다녔습니다. 그게 인연이 되어 방학 동안 의정부에서 바텐더로 일하는 중이고요. 아무튼 그날 바에서 친구들과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친구들은 저 포함해서 모두 4명이었죠. 12시까지 만나기로 했으나 11시쯤에 철수라는 친구로부터 할 일이 생겨서 다음에 보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친구 셋과 밤새 놀고 집에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7시를 조금 넘긴 시간, 철수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짜증을 내며 받은 전화에 그 친구가 중랑천으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굳이 설명을 하자면 중랑천을 기준으로 제 집이 아래쪽, 친구 집은 바로 위쪽에 있었습니다. 눈도 못 뜬 채 중랑천으로 기어간 제 눈에 벤치에 앉아있는 철수가 보였습니다. 그 녀석은 담배를 피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는 질문에 집을 못 들어가겠다고 하더군요. 철수는 눈은 충혈됐고 손은 부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마치 중풍 환자처럼 말이죠. 자초지종을 물어보자 인터넷을 하던 중 우연히 혼자 하는 숨바꼭질이란 걸 접하고는 호기심에 해보느라고 약속에 못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뒤부터가 문제였습니다. 혼자 하는 숨바꼭질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강령술이라는 정말 위험한 행위입니다. 인형의 배를 갈라 쌀을 채워넣고 자기 손톱을 넣어 붉은 실로 꿰매는 것으로 준비는 그칩니다. 그 다음 인형에게 이름을 붙여주고선 칼로 3번 찌르면서 이름을 부릅니다. 이후 정확히 새벽 3시 숨바꼭질 시작이란 말과 함께 숨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새벽 3시는 초시라고 하여 영혼들이 가장 활발한 시간, 쌀은 생명을 불어넣은 매개체 역할을 하고 인형은 육신을 제공하는 셈이며 붉은 실은 인연을 상징,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인격을 부여하며 마지막으로 손톱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복제하는 셈입니다. 제 바보 같은 친구놈이 이걸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이란 사랑스런 이름을 지어줬더군요. 게임 시작과 함께 모든 불을 끄고 TV만 켜둔 채로 장롱 속에 숨어서 30분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기에 숨바꼭질은 개뿔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오려던 순간 친구 핸드폰으로 전화 한 통이 왔답니다. 정말 바보 같은 말이지만 핸드폰 번호는 자기 번호였고 받자마자 바로 끊겼답니다. 기록은 저도 확인했기 때문에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고 소름까지 끼치더군요. 그 이후부터 TV 소리가 저 혼자 올라갔다 낮아지기를 반복하며
또 혼자 채널이 돌아가기 시작하더랍니다. 친구는 공포스러운 마음에 그 전화를 받고서 30분 동안 장롱 속에서 굳어 있었답니다. 그리고 거실 바닥 쪽에선 사그락하고 뭔가 끄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요. 아마 똥줄 타기 시작했을 겁니다. 더는 못 버티겠다는 생각에 게임을 끝내려는 생각으로 화장실 선반이 인형을 불러 태웠다더군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기억이 없더랍니다. 그리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 앉아있는 곳이 이곳 중랑천 벤치 위라더군요. 그래서 같이 집을 가달랍니다. 전 왜 이런 일에 날 부른 건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좀 짜증이 났지만 귀신은 개뿔, 남자가라고 센 척을 하면서 떨리는 다리를 감추기 위해 조금 뒤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친구의 집은 빌라 3층으로 햇볕이 잘 통하는 집이 그날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이상하게도 몸은 나른했으며 더 이상했던 것은 그 집에 개가 있는데 아찌라는 강아지가 여느 때처럼 절 반겨주지 않고 소파 밑에 틀어박혀서 낑낑대는 소리만 내고 있었던 것이죠. 저도 사람인지라 무서운 걸 뒤로 하고 밥부터 먹자고 요청하고 친구는 라면을 끓이러 들어갔고 전 철수의 방에서 노트북으로 이것저것 검색을 했는데 새벽 5시에 쓴 메모가 써져 있었습니다. 한 구절 기억나는 것은 사무라이는 날카로운 햇볕 아래 젊은 무사를 마주보고 웃었다. 죽기 좋은 날이군. 철수놈은 19살 때까지 맞춤법도 모를 뿐더러 문학 시간마다 50점을 상회하던 그런 놈이었습니다. 그때 제 옆으로 친구놈이 걸어왔습니다. 전 라면 다 됐냐란 질문에 무슨 라면이란 대답이 오더군요. 자기가 라면을 끓인다고 물까지 올려놓고선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애가 뭔가에 홀린 건지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쨌든 여차저차해서 라면은 다 됐고 냄비 뚜껑은 열렸습니다. 유난히 많았던 그날의 라면. 2개를 끓였다는 친구의 말이 미심쩍어서 확인을 해보니 4봉지나 끓였더군요. 그렇게 식사가 끝난 그릇들을 친구가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전 그 뒤에 서서 핸드폰 요금제를 변경할 일이 있어 친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연결은 되지 않고 핸드폰에 연결을 할 수 없습니다란 메시지가 나타나더군요. 그 폰을 2년간 쓰면서 그날이 그 메시지를 본 처음이자 마지막 날로 남았습니다. 저장된 이들 중 20명 가까이 되는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봐도 그 메시지만 보였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뒤를 쳐다본 저는 그만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갑자기 베란다에서 희끄무리한 물체가 휙 하고 지나가더군요. 잘못 본 건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놀란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전 베란다에서 못 본 것 같은데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지그시 보던 친구가 이제 전화해보라고 터질 거다라고 한마디 하더군요. 전 뭐지 하면서 전화를 해봤는데 바로 연결이 됐습니다. 전화기 너머 형의 목소리는 들리는데
아무런 답도 하지 못한 채 핸드폰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한마디 하더군요. 네 뒤에서 웬 여자가 어깨에 손을 올리고 지그시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 전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리고 5분 정도 후엔 아지가 슬금슬금 기어와서 제 다리에 몸을 비비더군요. 전 20분 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꿈쩍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설거지를 끝내고 안방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바로 외마디 비명소리에 전 그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건 숨바꼭질을 시작할 때 인형을 3번 찔렀던 면도칼과 그 칼날에 난도질된 친구 사진이었습니다.